예, 민주당 지지율 급락, 상당히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죠. 급기야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나도 어렵다. 예, 후보로서는 대단히 하기 싫은 말이죠. 그러고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러고 이건 다 우리가 정권 교체 실패했기 때문인데 아마 곧 여론이 민심이 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좀 견제를 해달라라고 하는 견제 심리가 발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6월 1일 선거 한 3, 4일 남겨놓고는 다시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중도층들이 윤석열 정부 견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민주당 지금 선대 본부에서 꾸준히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D-8,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폭주 뭐 이런 얘기가 그다지 그렇게 언론을 장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폭주라는 게 뭐 한 가지 정도죠. 청와대 이전에 국민들의 그런 소통 과정이 있었느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았느냐, 소통을 중시한다던 윤석열이 소통 없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거 그게 폭주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외에 글쎄 그것도 뭐 폭주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저는 폭주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아무튼 민주당에서 쓰는 용어가 폭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폭주를 견제하려고 하는 견제 심리가 나타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외에는 글쎄요, 폭주라는 것이 장관 임명할 때 2명 정도가 지금 낙마가 됐죠. 1명은 뭐 결정이 됐고 2명은 어젯밤에 밤 10시 반에 정호영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났죠. 예. 김인철 교육부 장관에 이어서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2명이 지금 낙마가 됐습니다. 더 이상 낙마가 또 있느냐고요? 예, 더 이상 낙마는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이 펜딩돼 있는 아직 보류돼 있는 건은 없죠. 바로 한덕수와 정호영 두 사람이 보류가 돼 있는데 한덕수는 바이든 출국하는 날 민주당에서 할 수 없이 이것조차 부결을 하면은 정말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 후폭풍이 아니라 쓰나미가 불 것이다라고 하는 현장에 굉장히 이 정보가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 거를 당 지도부가 그거를 간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한덕수는 비록 좀 얄미워도 여기 갔다 계속 김현장에서 돈 많이 벌었다가 다시 주미대사 다시 또 김현장에서 수억 벌었다가 무슨 장관 그다음에 총리 뭐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럼 얄밉기도 하겠죠. 그러고 이번에는 좀 총리를 낙마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한덕수가 이뻐서 인준을 한 게 아닌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바로 6월 1일 지방제 선거에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뛰는 당협위원장 및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90%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미워도 그래 인준을 해주마. 그렇지만 인준을 해주면서 어떻습니까? 네,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자 정호영 너희는 알아서 좀 나가라. 자진 사퇴. 그리고 또 뭡니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지만 법사위원장 미안하지만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다. 네, 그렇게 두 가지 정도를 그 국민의힘에 이제 자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이거는 니들이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이 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게 선대위원장, 완톱입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이재명 스스로가, 아이고, 나도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물론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그냥, 내부에 있는 말이 실수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저 정도 되면은 모든 말이 다 계산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네, 민주당 지지율 2주세 41에서 29, 바로 저 수치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2주밖에 지나지 않는데 지지율이 저렇게 급락이 됐고요. 최근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네. 국민의힘이 43까지 올라왔고 더불어민주당은 29.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
4%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 10%가 넘다는 거는 뭐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 그 당직자,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뿐만이 아니라 총괄 선대로 완톱 체제를 갖고 있는 이재명 스스로가, 저 정도가 지금 됐다는 게 통탄할 노릇이겠죠, 통탄. 그리고 더더욱 나도 어렵다라는 건 뭡니까? 계양에서 뒤집어지는 역전극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윤형선 중앙무대에는 뭐 여러분들 아마 이번 기회에 윤형선 이름 정도를 들었지, 그전에는 인천 계양에 사시는 분들 정도나 지난번에 선거에 그 출마한 그 내과의사 뭐 이 정도만 알았지, 이 윤형선이라는 그 국회의원 후보자를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뭐 없었을 겁니다. 네, 뭐 저야 이제 이렇게 논평을 하고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니까 인천 계양을 하면은 딱 이 송영길 대 윤형선 뭐 이런 게 4년 전에 딱 댓글 구도가 떠오르지만은, 예, 바로 이 무명의 동네 의사에게도 뒤지는, 네, 그런데 바로 그 뒤지는 여론조사를 한 업체를 고발을 했습니다. 네, 어디가 고발을 할까요? 예, 친민주당 성향을 띠고 있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죠. 왜 고발을 했을까요? 자, 이거는 처음으로 이 윤형선이 이재명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자, 이거는 니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동네 의사한테 뒤질 수가 있느냐. 이거를 경찰에 고발을 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된 여론조사인지, 문항에 이렇게 고의성 없는지 이런 걸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했다는 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 시간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역전당한 이재명을 발표하자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한다는 시민단체. 예, 이제는 그렇습니다. 저렇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여론조사를 나오면은 여론조사 기관을 저렇게 고발하는 형국까지 이르렀으니까요. 내로남불의 뭐 전형이죠, 전형.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게 이제 서서히 또 역풍이, 야, 그렇다고 아무리 그래도 여론조사 뒤졌다고 그 여론조사를 고발까지 하냐. 자기들이 직접 당해서 못하니까, 이 민주당, 친민주당의 시민단체 니들이 해라. 니들이 시민단체에서. 예, 그렇게 다, 이른바 얘기가 주고받았겠지요. 예, 이건 추론입니다만은, 그런 거 없이 저 시민단체가 자기들한테 무슨 득이 된다고 그 고발을 하겠습니까? 네, 이건 추론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마 합리적인 추론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예, 바로, 그렇게 여론조사, 처음으로 이재명이 역전당한, 예, 이름이 STI죠. 아마 여론조사, 이렇게 많이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STI를 아주 고발까지 시민단체를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이런 식의. 차곡차곡 쌓여서 바로 민심이, 아이고, 이 사람들은 정권교체 내줘도 싸다. 보통 한 10년 정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STI라는, 예, 크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입니다만은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크고 작은 거는 STI라고 하는, 예, 그 여론조사 업체를 이제 고발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장정수 님이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네,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렇게 불리하다고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했다는 거는 제가 기자생활 30년에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잘못했다. 예, 점점 이게 민심하고 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이재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김재선님? 저도 이재명 뚝 떨어져라 윤영선 당선을 기원합니다. 예, 김재선님이 이재명이라고 아주 재미있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애나님, 네, 비단구두님, 윤영선이 이전보다 더 온화하고 인자하게 포용이 있게 보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요. 한샤론님이 어떤 글인지 한번 볼까요? 트럼프를 사랑하는 님의 글은 맞지만 저는 별로 끌적거린 거 죄송해요. 저 위에 무슨 글을 썼는데 트럼프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만에, 저거 샤론, 김 박사님 위에 한샤론님 시, 그리고 바로 밑에 저 시 한번 읽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가 있었습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 어떤 시를 쓰셨나요? 저건가요?
저 멀리 동쪽에서 나타난 분이 김 박사 아니신가요? 서쪽에서 걸어오시는 키 크신 분이 김동원 기사님이신가요? 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바라보며 혹시나 김 박사님 짜잔 하고 다가오시나 남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나가 존경하는 김 전무님일까 보고 또 보고 일요일날 일요일날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이런 그 자유우파 모임을 하는데 저보고 이제 오시라고 댓글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요일날 못 갔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를 이제 기다렸다는 얘기군요. 네. 예, 아무튼 뭐 다음 기회에 또 있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어릴 적 옆집에 심은 오디나무에 몰래 올라가 매일매일 이끼를 기다리며 눈여겨보았던 오디를 드디어 따먹던 그 기다림으로 예, 저희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그만큼 지금 목매여서 기다렸다는 말씀이네요. 오디를 드디어 따먹었던 그 기다림으로 지금은 하나를 먹을수록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검게 물들인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박사님.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샤롬님은 정말 글을 잘 쓰시네요. 네, 글을 아주 이렇게 아주 감칠맛 나게 감성적으로 잘 쓰시네요. 네. 뭐 트럼프님이야 글을 아주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글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쓰시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런 응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제가 힘을 내고 있다는 거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지금 지지율 관련돼서 나도 어렵다라고 실토하기에 이른 이재명까지 얘기를 나왔습니다. 이런데 어제 성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이 성남에 방문을 해서 지금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니까 사실은 전국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와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유세도 하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으쌰으쌰 이재명 왔어. 우리 지역에 또 대선 이후에 처음 이재명 왔어.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영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죠? 그래서 어제 간 게 성남입니다. 성남은 어떻습니까? 성남 순회동에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회동이 있는 데가 강남갑이라는 거, 분당갑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동네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자기 동네에서는 출마를 피하고 전혀 인구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가서 이른바 도피를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보다는 계양을이 훨씬 더 금배지 달기가 안전하니까. 네. 인천 계양을은 최근 한 30-40년 동안에 민주당 계열이 줄기차게 당선된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난 4년 전에 총선에서는 바로 서울시장으로 나온 송영길 후보가 이번에 나온 동네의사 윤영선 후보와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아주 넉넉하게 이겼죠. 쉽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계양을은 또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호남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계신 분이니까 분당갑보다는 계양을이 훨씬 더 금배지 달기가 좋다라고 해서 결국은 도피를 한 거 아니냐. 왜 금배지를 왜 다룰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방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노리고 방탄용으로 국회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이 성남에서 유세를 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유세를 하는데 저무소비죠. 네, 유세를 하는데 여기에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금 노리는 김동연과 오른쪽에 김병관은 바로 분당갑에 출마를 한 전직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국환이라고 쓰였죠. 성남시장으로 나온 배국환. 네, 성남시장으로 나온 배국환은 옷을 민주당의 그 심볼, 상징색인 파란색을 안 입고 하얀색을 입었군요. 하얀색을 싹 입고 배국환, 성남시장, 김병관, 이 분당갑, 그 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를 다 한데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호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벌어지지 않다고, 어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보실 때도 그런 장면이 보여지는데, 네, 아무튼, 날 키운 성남 힘 모아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저 모습입니다. 네, 성남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성남시장으로 키워줬고, 저를 경기도지사로 만든 데가 바로 이 성남 분당갑입니다. 저를 더
키워주기 위해서 이번에 또 한 번 힘을 몰아주십시오라고 저렇게 두 손을 이렇게 마이크로 스피커로 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을 본 이준석이 또 한마디를 했죠. 이준석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준석 정말 이재명 후보가 제정신이냐? 이미 도피를 분당갑을 피해서 개항을 갔는데 이제 다시 성남으로 와가지고 힘을 모아달라니 참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비난의 목소리를 높은 것이죠. 네. 개항을 갔으면 개항에서 표를 달라고 해야지 이 지역을 자기 집이 있는 곳을 버리고 예, 훨씬 더 아주 안전한 지역으로 금배지를 달리게 안전한 그 개항으로 가면서도 또 다시 성남 분당갑에 와서 표를 달라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 SNS에서 공격을 했는데요. 자, 바로 이 같은 분위기에 완톱으로 활약을 해야 될 이재명이 2주 동안 어떤 동선을 펼치고 있나라고 봤더니 바로 인천에 발이 묶였다 하는 얘기. 네. 그렇군요.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대개명,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가지고 저렇게 댓글 달아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네. 그 바로 위에 어떤 분이 네. 바로 위에 그렇군요. 바로 위에 또 어제 가보니까 이재명이 사람이 많이 제 주위에서는 다 이재명을 찍겠다고 하는데요. 예, 조금 아까 김한수님이네요. 네, 그렇죠. 내 주위에는 저다 이재명 찍겠다고 난리던데, 예, 괜찮습니다. 예, 저렇게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들어오십시오. 네, 김한수님. 예, 네. 바로 이재명이 험지를 챙길 여력이 없다.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험지를 챙길 여력이 없어서 겨우 지금 수도권, 바로 어제 그래서 성남을 간 거 아닙니까? 수도권과 충청동, 바로 동선 갔다가 이 숙박을 안 하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네,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바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전국적인 호남이야 굳이 안 가도 거기서는 또 표를 몰아줄 테니까요. 이른바 TK나 PK 또 강원 네 이런 데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네 코가 석자라고 이 개항을 그리고 수도권을 지금 하루라도 안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주 수치가 나오죠. 2주간에 73개 일정 중에서 53개가 인천에서 소화를 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바로 인천에서 머물고 개항을 해서 집중. 왜? 자기가 그런 그 비난을 무릅쓰고 개항을 해 나갔는데 만일에 하나 낙선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만일에 하나 낙선이 되면 네, 그거는 정치생명이 사실상 마감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 동안에 저렇게 수치로 쭉 보니까 인천에 완전히 발이 묶였다. 예, 73번 중에서 53번, 그 중에서 계양구가 33번, 예, 나머지는 인천에 이제 인천시장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했겠죠. 서울 3회, 경기 2회, 나머지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요거는 가까우니까 이제 하루 유세 지원을 하고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저 부산, 울산, 경남 같은 데는 거의 가보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